자, 이번 영상은 ITQ 액세스의 보고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기존에 만들었던 거 그대로 나와 있죠? 자,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마법사로 들어갑니다. 문제에서 쿼리를 이용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위쪽에서 쿼리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를 출력 형태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보고 순서대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서비스 구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넘기고 그 다음에 관리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 넘깁니다. 그 다음에 완료 시간, 단가, 수량, 포토타입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시험지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를 보고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룹 수준을 지정하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시면 4번에 서비스 구분으로 그룹화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할 부분이 지금 이제 그룹화를 서비스 구분으로 했는데 두 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 번호도 넘겨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관리 번호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서비스 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룹화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구분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는 첫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 제시가 된 것이 있다면 그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하는 정렬 부분입니다. 자, 시험지에 4번에 그룹화하고 라고 되어 있는 뒷부분 수량에 대해서 내림차순이래요. 그러면 얘를 수량으로 선택을 하고 클릭해서 내림차순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약 옵션 얘는 반드시 하고 가는 게 편합니다. 5번에 보시면 수량의 합계와 총 합계는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에 보면 보고서에 자, 서비스 구분의 액자라고 되어 있고 바로 밑에 합계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을 쭉 갔더니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숫자가 나와 있죠. 자, 요것과 일단 맨 밑에 나와 있는 총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합계 그 부분을 여기서 지정을 하고 가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요약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자, 여기는 값에 대한 것만 끌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합계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글자에 대해서 개수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함수만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수량에 대한 합계 그랬으니까 합계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이 그림을 잘 보시는데 자, 첫 번째 항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줄에 두 번째 항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지에도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단계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고 모든 필드가 한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하시면 한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만들어지죠. 자, 5번의 제목을 뭐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름이 현황 보고서라고 선택을 한대요. 띄어쓰기 하고 보고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시험지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위쪽에 나와 있는 제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모모에 대한 요약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얘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얘를 우클릭한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가서 왼쪽에 자, 이 부분에 보이세요? 여기 자, 눈금자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전체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걸 왜 하냐면 글씨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물론 표준색에서 검은색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더니 좀 선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보고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띄어쓰기 제대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가운데에 갖다 놓고 이 부분을 밑줄을 선택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밑줄이 보여집니다. 자, 지금 19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이게 페이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는데 자, 19 그 다음에 한 칸이 더 가 있는 상태죠. 자, 20 정도 간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10 정도쯤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키보드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2021년 이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자, 요거를 조금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조금 내리면 공간이 확보가 되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써도 되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now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날짜가 나오는 부분인데 시험지에서는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자, 끌고 올라가서 오른쪽에 칸이 나와 있는 걸 넘어가지 않도록 이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now라는 함수가 아니라 뭐로 하라고 나와 있죠? 문제는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date serial, serial이라는 명령을 한대요. 이 date serial은 여기다 뭘 쓰는 거냐면 연, 월, 일에 해당하는 거를 넣어주는데,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머리끌 부분의 날짜는 이라고 돼 있으면서 출력 형태에 이미 숫자가 나와 있죠. 2021 이렇게. 자, 그거를 그대로 2021, 컴마, 그 다음에 월에 해당하는 거 4, 컴마, 그 다음에 1에 해당하는 거 10 이렇게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박스 안에서 오른쪽 정렬을 하고 좀 줄여볼게요. 자, 요 정도쯤 줄인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자, 오른쪽에 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얘가 흰색인데, 이 흰색은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클릭 디자인 보기에 가서 박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위에 서식에 가보면 여기에 도형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투명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속성에서 할 수 있지만 여기 글씨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선택하고 위쪽에 서식이라는 부분에서 지금처럼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 부분은 끝났습니다. 1, 2번이 끝났고요. 3번도 끝났어요. 4번. 서비스 구분으로 그룹화하고 수량에 대해서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얘를 갔어요. 자, 서비스 구분에 대해서 액자, 일반,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액자, 일반 표시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해서 내림차순 그랬으니까 수량이 제대로 됐는지 90, 70, 60 내림차순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4번도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에 다시 가셔서 5번 수량의 합계와 총합계는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수량의 합계가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합계가 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220, 150, 540 여러분 시험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틀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자, 서비스 구분,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합계, 그 다음에 총합계라고 돼 있는 부분이 다 왼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같은 그 위치에. 자, 그렇다면 얘네만 선택을 한 다음에 위쪽에 올라가시면 정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크기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일단은 가장 좁은 너비에 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적당한 크기로 늘리세요. 가장 많은 내용이 들어갈 법한 것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9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는 가운데 정렬이잖아요. 서식에 가서 클릭, 또 한번 클릭하게 되면 가운데 정렬로 왔어요. 자, 가운데 정렬로 왔는데 이 박스 자체가 같은 크기인데 왼쪽 정렬이든 오른쪽 정렬이든 상관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자,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맞춤에 가서 왼쪽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왼쪽으로 쭉 맞춰서 나옵니다. 자, 지금 한 거는 박스의 위치를 설정을 한 거고 안에 있는 데이터는 지금 가운데 정렬로 다 돼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관리 번호입니다. 자, 관리 번호는 위에 나와 있는 제목과 아래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얘를 자, 쭉 옆으로 옮깁니다. 자, 옆으로 옮겨서 관리 번호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일단 확인해 볼까요? 자, 관리 번호 빠져나간 거 없이 제대로 들어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완료 시간이가 있습니다. 자, 완료 시간을 끌고 오려고 했는데 수량이 중간에 떡하니 나와 있잖아요. 자, 요거는 수량들을 자, 같은 줄에 있어야 되는데 얘를 그대로 선택한 다음에 뒤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주고 자, 이번에는 완료 시간 두 개만 찝으면 되죠. 자,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이 완료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온전히 다 나오는지 확인해 보니 자, 샵이라는 얘기는 좁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가서 얘를 적절하게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서식에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얘가 제대로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봤더니 제대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번에는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얘를 끌어다 놓는데 그 전에 봤더니 단가가 와야 되네요. 자, 단가를 선택을 합니다. 합계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개만 얘도 선택을 하면 되죠. 그래서 단가를 가져다가 갖다 놓고 얘도 이제 크기가 똑같겠죠. 자, 그리고 확인을 해봅니다. 자, 가서 인쇄 미리 보기를 했더니 단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적절하게 맞춰져 있죠. 자, 그리고 여기가 조금 넓은 것 같지만 뒤에도 뭐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우클릭해서 디자인 보기에 가서 수량도 적정한 위치에 갖다 놓고 얘도 역시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정렬에 가셔서 크기라고 되어 있는 거를 좁은 너비에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왼쪽으로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적당한 크기로
늘려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포토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요거를 잡아서 이로 앞쪽으로 늘리세요. 뒤쪽으로 늘리면 안 되니까. 자, 앞쪽으로 늘리고 얘도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서식에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맞췄어요. 자, 지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수량, 그 다음에 합계를 한 수량들, 썸한 거. 자, 얘네가 다 같은 크기가 돼야 되는데 아까 잘못해서 이제 그 작은 크기에 맞춰서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얘네를 정렬해 가서 크기를 가장 넓은 너비로 한 다음에 자, 얘를 크기가 다 똑같으니까 위치를 잘 맞춰줄 수가 있겠죠. 자, 박스의 위치를 왼쪽으로 맞췄어요. 그랬더니 적당하게 들어왔죠. 자,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봤더니 수량 뭐 이렇게 쫙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뭐에 대한 요약 구분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데 지금 들어갔죠. 자,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없애주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 페이지 번호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났더니 얘가 비었죠. 그래서 얘를 끌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올라갔더니 깨끗하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지금 여러분이 잘 보시면 박스가 보여지는지 일단 먼저 확인하고요. 박스. 여기 박스가 나오네요. 자, 그럼 테두리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탕에 이런 것도 색깔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이거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가서 자, 지금 위쪽의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쭉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식에 가서 옆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흰색으로 합니다. 채우기는 흰색으로 하고 도형 윤곽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윤곽선은 없는 거니까 투명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투명으로 만들어졌을 거고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박스들이 지금 선이 없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줄마다 지금 얘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나와 있는 페이지 머리글은 제목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서비스 구분 이라고 되어 있는 머리글. 자, 얘는 서식에 가보면 교차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교차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색을 없음으로 하거나 흰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본문도 역시 교차행을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구분 바닥글도 흰색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했더니 어떻게 됐죠? 자, 흰색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구분 기호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 보기에 가서 지금 출력 형태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의 차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과 노란색 부분인데 자, 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쪽에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컨트롤에 가서 요 선을 갖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우리는 위쪽에다 그냥 만들까요? 자, 위쪽에 쭉 선택을 합니다. 박스가 만들어지지 않고 선이 만들어지도록 자, 얘를 적절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선이 자꾸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에 보시면 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0. 어쩌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이거를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0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단선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진 요 선을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그 자리에서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럼 똑같이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노란색이. 자, 그거를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얘도 역시 조금만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렸어요. 자, 그럼 위아래 이제 구분선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를 다시 컨트롤 C를 해서 아래쪽에 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합계 아래쪽에 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 V를 해놓은 다음에 얘도 역시 화살표를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주고요. 자,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합계 지정된 거 얘를 위쪽으로 옮겨줍니다. 자, 그러면 선에 위쪽에 지금 합계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리 보기를 봤더니 어때요? 위쪽에 선이 만들어졌고 아래쪽에 선이 됐죠. 자, 더 아래쪽에 갔더니 총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합계라고 되어 있는 5번에 수량의 합계와 총합계의 함수를 구하여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굵게를 만들고 썸으로 하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 가서 총합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과 자, 여기죠. 자, 근데 얘를 하나씩 잡지 마시고 앞쪽에 눈금선 부분에서 클릭하게 되면 한꺼번에 잡혀요. 그리고 얘도 자,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 같이 잡혔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굵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서식에 가서 글자의 서식을 굵게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굵게가 표시가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가. 자, 단가라고 되어 있는 거는 노란색 배경으로 하라 그랬는데 조건부 서식을 합니다. 서식에 조건부 서식 들어갔어요. 자, 여기 단가라고 되어 있는 거
물론 선택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오겠지만 확인을 하고 새 규칙. 자, 그 다음에 필드 값이라고 돼 있어요. 현재 위치에 필드 값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800 이상인 그랬어요. 그러면 다음 값보다 크거나 같음. 그 다음 값이 얼마냐? 800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서식을 굵게 배경색 노랑이래요. 자, 굵게, 글자에 굵게, 그 다음에 배경색 노랑 그랬으니까 페인트통 쓰러지는 걸로 노란색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적용을 누릅니다. 자, 그럼 적용이 됐겠죠? 자, 확인을 하고 빠져나가서 자, 우클릭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노란색으로 지정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제목이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글자 형태가 안 맞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디자인 보기에 가서 제목을 선택을 하고 자, 2번에 보면 제목을 궁서에 24포인트래요. 자, 그러면 서식에 가서 궁서, 자, 글씨를 썼더니 아래쪽에 궁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4포인트 그랬으니까 24 엔터를 치시고요. 자, 굵게 그랬으니까 굵게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그랬으니까 밑줄 만들었고요. 아, 우리가 아까 그냥 밑줄만 하고 갔나 봐요. 자, 밑줄을 했고 가운데 맞춤 그랬으니까 자,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 했는데 박스가 안 맞잖아요. 자, 그럴 때는 모서리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좌우가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3칸 하고 조금 더 갔어요. 여기도 3칸 하고 조금 더 갔는데 왼쪽으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리 보기에 가서 확인해 보면 맞게 됐네요. 자, 아래쪽도 돼 있고 그리고 서식도 맞고요. 포토 타입하고 이런 것도 다 돼 있고 자, 여러분이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를 보시면 지난 게 맞나 할 정도로 그게 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실제 시험 볼 때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일단 시험지에 나와 있는 대로 글씨로 나와 있는 거 먼저 여러분이 잘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 보면 왼쪽에 나와 있는 서비스 구분도 진하게 돼 있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얘도 역시 시험지를 보고 디자인 보기에 가서 얘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니까 서식에 가서 여기 보시면 진하게 나와 있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진하게 표시가 되겠죠? 우클릭 디자인 보기에 가보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시간 시험이라고 해서 1시간을 맞추지 마시고 보고서 몇 분 안에, 폼 몇 분 안에 이렇게 하시되 여러분이 그 시간을 좀 줄여서 하세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4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시간 배분을 잘 하시도록 하세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